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제 정말 팔 수가 없습니다. 정말 팔 수가 없어요. 지금 북경 집값이 하북성보다도 더 쌉니다. 이 단지만 해도요, 방산의 국영기업이 개발한 타운하우스형 아파트 단지인데 예전에는 한 채에 200에서 300만 위안 하던 집이 지금은 80만 위안대입니다. 제곱미터당 단가가 9천 위안 정도밖에 안 해요. 게다가 전부 이런 신축 아파트로 6층짜리 엘리베이터 완비, 한 층에 2가구씩 90제곱미터 면적의 방 3개 구조로 인테리어까지 마친 상태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집 보러 모시겠습니다. 북경 집값이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조양구의 이 아파트 단지 5년 전에 260만 위안 하던 투룸이 지금은 100만 위안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양광상동이 최근 2달 동안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요? 9월부터 다시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단지의 제곱미터당 최고가가 10만 위안이었는데요. 지금은 5만 위안 초반 수준까지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정말 저점 매수의 시기가 온 걸까요? 댓글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형님들, 이게 믿기십니까? 형님들 그 집이 지금 고작 30만 위안밖에 가격이 안 나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 집은 당시 100만 위안 이상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고작 3에서 4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 시세가 30몇 만 위안이라니요. 형님들, 정말 진심으로 여쭙습니다. 그 가격에 파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파실 마음이 있으시면 제가 바로 매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형님들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이 집을 팔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된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천, 상해, 북경 등 주요 도시들이 최근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했으며 중공 당국도 여러 차례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지만 집값 하락이라는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0월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 하락폭은 1년 사이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경 남부 제 뒤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의 집값 격차가 정말 너무 큽니다. 예전에는 1제곱미터당 12,000에서 13,000 위안까지 들었는데요. 지금은 세대 단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룸은 12만 위안, 투룸은 18만 위안, 쓰리룸은 25만 위안입니다. 게다가 이 집들은 제 뒤에 보이는 로열동 수준의 최고 매물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북경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단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이기도 합니다. 분양 당시에는 제곱미터당 37,500위안에 거래되었고 집을 구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거기서도 한 번 더 꺾여야 할 판입니다. 방송에서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북경의 월세 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10년 넘게 집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작년이 가장 힘든 해였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각하네요. 이제는 저도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우리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거나 경제 전반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시장에서 월세로 내놓은 집이 너무 많다 보니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 게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경에서 지금 월세 구하는 게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지금은 11월, 12월이라 월세 비수기인데요. 요즘 빈집이 정말 많고 가격도 조정이 잘 되고 무엇보다 엄청 저렴합니다. 저는 지금 사완 외곽에 살고 있고 제 집은 북향이라 아침 저녁 햇살만 드는 구조예요. 그런데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에 남향집인데도 제 집보다 더 싸거나 비슷한 가격인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투룸 월세가 4천 위안 아래로 내려간 곳들도 아주 많아요. 예전에는 이 근처 투룸은 절대 4,500 위안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늘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4,000 위안 아래로 뚝 떨어졌네요. 세상에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느끼셨나요? 올해 들어 북경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연초 귀향 시즌 이후부터 지금의 금구운십, 즉 9월에서 10월 부동산 성수기 동안 큰 도로 위도 정말 한산하고 조용합니다. 요즘 그나마 활발해 보이는 직업들은 디디 대리운전, 기사, 배달기사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직들밖에 없고요. 제가 접촉하는 몇몇 기업들도 보면 급여 수준이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낮아요. 월세, 수도세, 전기세, 기타 자잘한 생활비까지 제하고 나면 정말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북경에서 과연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되나요? 요즘 저는 정말 마윈을 점점 더 존경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마윈이 앞으로 집값은 배추값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들 비웃으면서 믿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집이 배추값이 되냐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특히 요즘은 은행에서 은행 직판 주택이라는 걸 내놨다고 하네요. 은행이 자신들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려고 시세보다 20%에서 25%까지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물량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북경 집값도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단지의 집이 예전에는 제곱미터당 2만에서 3만 위안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제곱미터당 겨우 몇천 위안만 있으면 단독 출입이 가능한 단독마당과 단독주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이 단지는 규모 있는 단지로 총 200채가 넘는 주택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바로 눈앞에 이 아파트 단지인데요. 2021년에 살 때 거의 300만 위안을 들였던 집이 지금은 80제곱미터짜리 투룸이 120만 위안이면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70년 사용권을 가진 정식 주택입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9월과 10월이 부동산 판매의 성수기로 업계에서는 이를 금구 언십이라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 업체들이 다양한 판촉 행사를 대거 진행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지만 올해 통계를 보면 금구 언십이라는 성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5년 10월 상품 주택 판매 가격 변동 관련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중국 70개 대중형 도시의 신규 분양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 0.45% 하락해 1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고주택의 평균 가격도 전월 대비 0.66% 하락하여 1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일선 도시들의 집값 하락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중 중고주택 가격은 전면적으로 하락 중인데요. 북경은 전년 대비 4.7%, 상해는 3.4%, 광주와 심천은 각각 6.4%와 3.3% 하락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이 아파트 단지 보이시죠? 70년 사용권을 가진 정식 주택인데요. 지금은 제곱미터당 8천 위안이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좋을 때는 제곱미터당 3만 위안이 넘게 거래되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 세대만 남았고 층수나 평면 구조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미 완공된 즉시 입주 가능한 집입니다. 요즘 북경에서 월세 놓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어졌나요? 지금껏 집이 안 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 친구가 해외로 나가면서 저에게 집을 대신 세놓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집은 서삼환에 있는 60제곱미터짜리 소형 투룸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월세가 8,500위안까지 나갔던 집인데 올해는 녹중계에 석 달을 올려놨는데도 전혀 나가지 않아요. 계속 가격을 낮췄고 지금은 단지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7,000위안까지 내려갔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믿기시나요? 요즘은 정말 많은 집주인들이 집을 팔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집들 대부분이 불과 1, 2년 전 대출을 끼고 구매한 집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당시 200만 위안의 집을 구입했고 그중 140만 위안을 대출로 충당한 경우 지금은 집값이 반토막이 나서 100만 위안 대에밖에 팔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집을 팔고 싶다면 먼저 120만, 130만 위안을 은행에 갚아야 대출을 청산할 수 있고 그 후에야 집을 팔아서 100만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집을 팔기 위해 오히려 30만 위안을 은행에 더 얹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출금 상환 중단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폐각망을 실수로 열어봤는데 거기에 제 집 가격이 60만 위안대로 떠 있는 걸 보고 정말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집을 살 때 얼마 줬는지 아세요? 무려 140만 위안 가까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70만 위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거예요. 저는 지금 아직도 70만 위안 넘는 대출이 남아있고 도대체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때 이 집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도시의 하이테크 개발구라고 홍보하길래 믿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집을 판다고 해도 남아있는 주택 대출을 갚을 수조차 없습니다. 일은 해도 돈이 잘 벌리지 않고 매달 4천 위안 가까운 주택 대출을 내야 하니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대출금 상환 중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2019년 4월에 산 집인데요. 그때 첫 계약금으로 1만 7천 위안을 냈고 대출 100만 위안을 받아서 총 210만 위안이 집값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매달 5,300위안 넘게 꼬박꼬박 갚아서 대략 30몇만 위안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 제가 갚은 금액 중 원금은 10만 위안도 안 되더군요. 즉 제가 냈던 11만 위안의 계약금도 사라졌고 그동안 갚아온 수십만 위안도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집을 산 지 6년 만에 결국 저는 대출금 상환 중단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2019년에 허창동구에서 집을 샀는데요. 총 가격은 120만 위안이었고 계약금으로 30만 위안을 내고 대출은 9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30년 만기 대출이었고요. 당시 대출 금리는 꽤 높아서 6.125%였고 매달 대출 상환금만 5,400위안 넘게 나갔습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만 위안은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6년을 버텼지만 이 몇 년 사이에 집값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큰 기대를 안고 구매했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겨우 80만 위안밖에 안 되고 게다가 팔고 싶어도 잘 나가지도 않네요.
혹시 아시나요? 지금 북경에는 집값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금 상환 중단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매달 수백 건의 법원 경매 주택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냥 차가운 통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경매 주택 뒤에는 도저히 버티지 못한 하나의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이 교육을 위해 이를 악물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한 중년 가장의 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은 평생 모은 돈으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던 어르신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월 대출 상환금을 감당하지 못해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정말 사람들이 대출을 갚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전체의 거의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터넷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누군가는 자영업을 하며 손님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이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고정 수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매달 수천 위안의 주택 대출을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집값은 정말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 떨어진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빨간불이 켜지게 될까요? 2023년 제 고객 한 분이 1230만 위안을 주고 집을 샀는데요. 바로 지난달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집이 880만 위안에 거래되었습니다. 그 고객분은 집을 살 때 은행 대출 900만 위안이 있었어요. 지금 그 집을 팔면 돈이 남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20만 위안을 더 보태야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대출금 상환 중단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늘 누군가는 말하죠. 집값은 앞으로 2, 3년은 더 떨어질 거야.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 2, 3년 더 떨어진다면 도대체 몇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삶이 산산조각 나게 될까요? 전례 없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사태가 조용히 전국을 휩쓸고 있으며 불과 4달 만에 무려 30만 가구가 대출 상환을 중단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한때는 자신만의 집을 갖기 위해 평생을 바쳐 희망을 품고 달려온 이들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거품에 집어삼켜진 희생자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품 붕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가져왔고, 이는 수많은 가정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 여성 네티즌은 처음에는 아이에게 더 나은 성장 환경을 주고 싶어 100만 위안이 넘는 집을 구매했지만 지금은 집값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 매달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바로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던 때 집을 산 거예요. 그때는 100만 위안을 넘게 들여 집을 샀는데 지금은 50만 위안에도 아무도 사지 않아요. 게다가 아직 60만 위안의 대출이 남아있고 매달 5천 위안을 갚아야 하며 앞으로도 14년을 더 갚아야 해요. 이자만 해도 80만 위안이 넘으니 정말 집을 산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애착이 없을 수가 없죠. 막상 집을 판다고 하니 선뜻 마음이 떨어지지 않네요. 집값이 300만 위안대에서 100만 위안대로 떨어졌고 남편은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아이의 학군 문제 때문에 100만 위안을 대출받아 구매했던 집이에요. 월 상환금은 5천 위안이고 30년 만기 대출입니다. 지금 아이는 곧 중학교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고 남편의 생각은 이래요. 앞으로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자. 이 집은 아이의 교육을 위한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는 손을 놓자. 현재 저는 실직한 지 3개월째고 남편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주택 대출 부담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출 상환을 중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집안의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계약금 35만 위안을 내고 총 110만 위안짜리 집을 샀습니다. 대출은 75만 위안을 받았고 월 상환금은 4천 위안대였어요. 6년 동안 이를 악물고 갚아서 30만 위안 넘게 상환했지만 실제로 줄어든 원금은 고작 10만 위안도 되지 않더군요. 지금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집이 80만 위안에 내놓아도 거래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계약금과 지금까지 상환한 대출금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이미 70만 위안 이상이 증발한 셈이에요. 지금 집이 운 좋게 팔린다 해도 손에 쥘 수 있는 건 겨우 10만 위안 정도이고 6년 동안 온 힘을 다해 버틴 결과가 65만 위안 순손실입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은행들이 부동산 직판 업무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금 상환 중단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된 뒤 전통적인 법원 경매 절차를 우회하여 은행 직판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심지어 70% 할인, 즉 3분의 1 가격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거래 플랫폼에서는 은행 직공이라는 표기가 유독 눈에 띄며
일선 대도시부터 작은 현 단위 도시까지 매물이 아주 많고 할인폭도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11월 11일 당일 하얼빈의 한 176제곱미터 주택이 단돈 31.5만 위안에 낙찰됐습니다. 제곱미터당 1,800위안꼴인데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최저가는 제곱미터당 3,700위안 수준입니다. 중국 본토 언론에서는 이를 분석하며 은행들이 직접 주택 판매에 나선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세, 그리고 급증하는 대출 상환 불이행 주택, 채무 변제용 주택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법원 경매 절차는 진행이 느리고 복잡해 은행들이 현금화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연말 실적 평가를 앞두고 부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